유로존의 방향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그리스 재총선에서 구제금융안 지지를 표명한 신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유로존에 남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민당이 주도하는 친유로존 연정이 출범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재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파에 대비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자, 헌명 차장. 이제 세계 그리스 총선에 대해서 이제 세계 다 이모고 집중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중에서 이제 다행히 여당 쪽에서 이긴 걸로 다 좀 져지고 있어서 좀 난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5월 달에 그리스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당, 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재총선이 실시가 됐는데, 지금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그리스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 경제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게 유럽 경제 전체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는 빚이 너무 많아서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제금융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돈을 빌려주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한테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지 임금을 깎는다든지 또 연금을 내린다든지 먼저 뼈를 깎는 조치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긴 여당은 이런 긴축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빨리 구제금융을 받자는 쪽이었고, 야당은 무슨 긴축이냐, 얼마 전에 스페인도 긴축 조치 없이 유럽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재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지금 독일에서는 긴축 조치 없으면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야당이 승리하면 돈을 지원받지 못해서 결국 디폴트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국제 뉴스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죠. 어쨌든 야당이 이겼으니까 급한 불은 꺼진 셈이 됐습니다. 예, 지금 디폴트 얘기하셨는데 아마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디폴트가 어떤 건 설명 좀 해주실까요? 디폴트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빚을 안 갚고 좀 나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나자빠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갚고 싶어도 외환보유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디폴트와 함께 나오는 말이 이제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빚을 갚기는 갚겠는데 좀 미뤄달라, 한마디로 집을 유예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디폴트보다 세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디폴트든 모라토리움이든 이런 걸 선언하는 국가들은 신뢰도가 급추락해서 국제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그리스 사태나 이런 유럽 뉴스를 최근에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는 문명의 발상지고 관광 수입이 엄청난 나라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냥 있어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맞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그런 걸 보면은 역사의 어떤 흥망성쇠 같은 것도 같이 느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내부 국민들에서 있다고 국민들에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저 이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과거 유산에 기대서 말씀하셨듯이 관광 산업을 이제 주축으로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사실 버는 돈은 없이 복지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빚이 늘고, 그러다 보니 지난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럽 통합만 아니었다면 문제가 터져도 그리스 안에서 끝날 텐데, 이게 유럽이 하나의 단일 통화권, 즉 유로를 쓰는 통화권을 묶이면서 그 여파가 유럽 경제,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부터 올 2월까지 총 2,500억 유로가량을 지원을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국민들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긴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총리가 물러나고 또 정부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정치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예, 우리도 97년인가요? 그때 외환위기 때 구제금을 받았었는데, 우리 이제 원금도 다 갚고 이자까지 다 갚고 근무금도까지 했는데, 세계 사회에 굉장히 롤 모델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긴축도 싫다, 돈 쓰는 건 다 받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한테 좀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왜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이 지경까지 갔는지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정치가 난항을 겪다가 이제 5월달에 1차 총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당, 야당이 똑같이 나왔는데 과반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과반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서로 자기네들 주장만 하다가 갑론은박 싸우다가 결국 다시 재총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정부를 구성해야 하자라는 그 여론이 그리스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 자체 내 성장 동력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그런 이중적인 의식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치적 안정이 계속될까, 심지어는 올해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유로존에 이제 앞으로 남게 될 것이냐 아니냐도 관심사였을 텐데, 사실 이 유로존 얘기를 하면 좀 근본적인 문제지만 애초에 그리스 같은 나라와 다른 또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같은 걸로 되는 게 엄청난 실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유럽 전체가 되는 게.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어떻게 보게 되나요? 네, 그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유럽이 그 단일 경제권으로 묶일 때 그때는 정치적인 통합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화로 서로 경제가 얽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어떻든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하고 그리스처럼 조금 못 사는 나라가 똑같은 체급으로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 그리스는 굉장히 그런 상황을 좀 즐겼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낮은 금리로 마구 돈을 빌렸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돈이 다시 싼 이자로 국민들한테 대출이 되고 시중에 돈이 막 풀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우리가 당장 막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졌었죠.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또 모든 통화가 1대1로 통용이 되니까 독일 같은 그 고물가, 독일 유로가 그리스에서도 1유로로 똑같이 통용이 되니까 갑자기 그리스의 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 우리 증시의 영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증시 개장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예. 네. 뭐 코스피가 1900 정도고 코스닥이 저기 475 정도로 돼서 그래요? 네. 1900선에 이제 안착한 건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저기 우려하던 거는 뭐 구매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도하는 현상이 좀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차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뭐냐면 이제 그리스는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이제 스페인 거기도 좀 사정이 조금 낫긴 하다면 스페인하고 이태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2% 정도다. 그래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도 별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다.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은 이제 유럽 내 4위 경제대국이고 그 이탈리아는 유럽 내 3위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은 재정이 그리스보다는 좀 낮고 나라 살림도 좀 건전하고 또 자체 내 패션이랑 항공산업 같은 게 있어서 좀 저력이 있다. 근데 이탈리아가 좀 문제다. 이게 이탈리아는 재정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위기가 퍼지면은 이 유로존 전체로 파장이 그리스하고는 비할 바 없이 번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지금 G20 정상회의도 있고 EU 재무장관 회담도 있고 또 미국에서 추가로 돈을 풀지 이런 결정하는 조치들이 이번 주에 다 그 계획이 돼 있어서 어쨌든 좀 이번 주에 국제 금융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주가가 이제 1900 코스피 안착을 했다는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 총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좀 안착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리스 총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하루, 그러니까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그리스 총선 결과를 받아들일 건지를 갖다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그 개장 직후에 곧바로 2%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조짐이고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강한 그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더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이 그 매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그 10시에 총선 결과가 확정적으로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이어질지 봐야 되겠지만 지난 그 5월에 들어서서 20일간 그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3조 3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유럽계 자금만 2조 4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흐름이 멈출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과거 옛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오나시스 뭐 이런 사람들 예, 기억할지 선박왕.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그 해운 산업이 대단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 해운에서 선주로서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업계에 많은 배들을 갖다 이미 발주해 놨는데요. 근데 만약 그리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그 발주한 배를 갖다가 인도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한국 조선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죠. 아마 오늘 국내 조선업계 분들 많은 안도의 한숨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조금 안착했다는 소식은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크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 이제 그리스를 포함해서 유럽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최근 몇 개월간 계속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EU FTA를 한국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더 안 좋은 건 한국의 수출 상대국으로 제일 큰 중국이 또 EU와 큰 거래를 합니다. 결국 중국을 경유해서 EU로 수출되는 물품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계속 감소하다간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7% 성장률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수출 목표에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는 다만 그런 상황을 갖다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폴트까지 가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고 하지만 스페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탈리아도 있고 계속 문제점을 이제 아직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라든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기획재정부 신재훈 제1차관이 이제 네.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안도의 한숨만 쉬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앞으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로 번지는 상황들 어떻게 될지 계속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스 총선이 일단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안다고하겠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우리 경제 당국이 철저한 대비가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